고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관리를 위한 건강 및 생활 안내서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4명 중 1명은 고콜레스테롤이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 3가지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점인데, 의학계에서는 이를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러한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로 25년 넘게 일해온 김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진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저 약을 처방해 줄 뿐,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약은 종종 증상만을 관리할 뿐이지만 진짜 해결책은 사실 여러분의 부엌과 평소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수년간 약에만 의존하면서 건강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환자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제 환자셨던 65살의 박 선생님은 10년 동안 매일 3가지 다른 혈압약을 드셨지만 혈압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70살의 이 선생님은 당뇨약을 점점 더 많이 복용했지만 혈당 조절은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이는 몇몇 분들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혈관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어르신께서 활력과 건강을 되찾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이 방법은 최신 영양과학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미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이 건강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에 대한 현대의학의 접근법은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조절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집에 있는 수도관이 터졌을 때와 같습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그저 새는 곳 아래에 양동이를 받쳐두는 것과 같습니다. 양동이가 잠시 물을 받아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혈관 시스템 내에 만성염증과 신진대사 기능 장애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우리의 식습관, 생활 방식,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이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약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 환자이신 68살의 최 선생님은 3년 전 아주 좋지 않은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압이 수축기 180에 이왕이 110까지 오르고 총 콜레스테롤은 300이 넘었으며 당화혈 색소는 9점이었습니다. 매일 6가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수치는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근육통, 기억력 감퇴, 발기부전 등 약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까지 겪기 시작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두려워졌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피하게 되었으며 삶 전체가 약을 먹고 수치를 재는 일에만 맴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김 박사님, 저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남은 인생을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최 선생님께 절대 희망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병과 싸워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식단 조절, 운동 계획, 스트레스 관리법을 포함한 포괄적인 생활 개선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6달 뒤 최 선생님의 모든 수치는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혈압은 130에 80으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은 200 아래로 내려갔으며 당화 혈색소는 6.8까지 낮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최 선생님의 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삶의 즐거움을 되찾으셨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매주 친구들과 외식도 하시고 좋아하시던 등산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박사님, 3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통합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음식을 제한하고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영양 원리와 생활 방식 최적화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여러분을 비참하고 궁핍하게 만드는 대신 오히려 더 풍요롭고 맛있는 식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드릴 것입니다. 먼저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의 관계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각각 다른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들은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라는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인슐린에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고혈당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과도한 인슐린은 특히 복부 주변에 지방이 쌓이게 합니다. 동시에 인슐린은 신장이 나트륨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수분과 염분이 몸에 쌓이게 하고 이는 결국 혈압을 높입니다. 나아가 인슐린 저항성은 간의 지질 대사에도 영향을 미쳐 중성지방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세 가지 질환을 동시에 앓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들은 모두 같은 근본 문제에서 비롯된 다른 증상일 뿐입니다. 이 근본 원인을 이해하면 우리는 목표에 맞는 해결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만성염증을 줄이며 신진대사 기능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아우르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식단 권장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환이 있으면 식단을 심하게 제한해야 하고 맛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올바른 식단 전략은 무조건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음식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흰쌀밥, 흰빵, 사탕, 설탕이 든 음료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현미, 귀리, 고구마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 환자이신 62살의 강 선생님은 8년 동안 당뇨를 앓으셨습니다. 예전에는 매 끼니마다 흰쌀밥을 한 공기 가득 드셨고 혈당이 종종 200을 훌쩍 넘곤 했습니다. 저는 흰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바꾸고 양을 반 공기로 줄여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밥에 콩이나 채소를 섞어 섬유질 함량을 높이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석 달 뒤 선생님의 식후 혈당은 거의 140을 넘지 않았고 포만감이 더 오래가서 식사 사이에 배고픔도 덜 느끼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양질의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어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근육량을 유지하여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특히 어르신들께 중요한데 근육 손실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생선, 닭고기, 계란, 두부, 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더욱 유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3번 기름진 생선을 먹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 환자이신 70살의 윤 선생님은 고콜레스테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한때 400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생선을 드시고 붉은 고기 섭취량의 일부를 생선으로 대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6달 뒤 그분의 중성지방은 150으로 떨어졌고 활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원칙은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콜레스테롤이 있으면 모든 지방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이 필요하며 핵심은 좋은 종류의 지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식품에 들어있는 단일불포화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올리브유를 주요 지방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지중해식 식단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두 숟가락씩 섭취하라고 권장하는데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조리된 채소 위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 또한 건강한 지방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에는 비타민 E, 마그네슘,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양 조절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줌, 약 28g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포화 지방은 피해야 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주로 과자, 케이크, 튀김 같은 가공식품에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일 뿐만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에 극도로 해롭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원칙은 채소와 과일 섭취를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가득 들어있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매 식사 때마다 접시의 절반 이상을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로 채우라고 권장합니다. 시금치, 케일 같은 짙은 IP 채소에는 마그네슘과 엽산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유황 화합물이 풍부하여 강력한 항염증 및 해독 작용을 합니다. 당근, 피망, 토마토 같은 붉은색과 주황색 채소에는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제 환자이신 66살의 정 선생님은 고혈압과 당뇨를 모두 앓고 계셨습니다. 채소를 거의 드시지 않았고 식사는 주로 고기와 탄수화물 위주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 식사 전에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큰 채소, 샐러드부터 드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혈당 조절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단 음식에 대한 갈망도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과일을 선택할 때는 사과, 배, 감귤류, 베리류와 같이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우선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섬유질과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특히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데 특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 섭취량과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2~3번 정도 가급적 식사 전이나 건강한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많은 양의 과일을 먹는 것은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중요한 원칙은 식사 시간과 순서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먹는 순서가 혈당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올바른 식사 순서는 국이나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이신 58살의 송 선생님은 당뇨 전 단계셨습니다. 이 식사 순서를 배우신 후 식후 혈당이 거의 140을 넘지 않게 되었고 식사량 조절도 더 쉬워져 체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순서 외에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저는 하루에 식사하는 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제한하는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아침을 먹고 저녁 6시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음식을 처리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슐린 감수성도 개선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음식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식인 탄수화물은 정제된 곡물 대신 통곡물로 바꾸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현미밥은 흰쌀밥보다 섬유질, 비타민 B군, 미네랄이 더 많아 혈당 조절에 더 좋습니다. 오트밀도 훌륭한 선택인데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수용성 섬유질인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습니다. 제 환자이신 64살의 오 선생님은 고콜레스테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아침 식사로 견과류와 베리류를 곁들인 오트밀 한 그릇을 드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석 달 뒤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20으로 떨어졌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단백질 선택은 식물성 단백질을 우선으로 하고 동물성 단백질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은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며 섬유질과 식물성 화학물질도 풍부합니다. 대두, 검은콩, 강낭콩, 렌틸콩 모두 좋은 선택입니다. 두부, 두유, 그리고 다른 콩 제품들도 매우 영양가가 높습니다. 생선은 최고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이며 특히 기름진 생선이 좋습니다. 닭고기와 계란도 좋은 선택이지만 조리 방법에 유의하고 튀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붉은 고기는 적당히 먹을 수 있지만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방 선택은 앞에서 언급한 올리브유와 견과류 외에 아보카도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화 지방, 섬유질, 칼륨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하루에 반 개 정도의 아보카도를 드시길 권하며 샐러드에 넣거나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아마씨와 치아씨드도 오메가3 지방산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건강한 지방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오트밀, 요거트, 샐러드에 넣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특별한 기능성 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황은 강력한 항염증 향신료이며 주성분인 커큐민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요리에 강황을 자주 사용하시거나 매일 강황차 한 잔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늘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마늘에는 혈압 강화, 콜레스테롤 저하, 한겸증 효과가 있는 알리신이 들어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마늘 한두 쪽을 먹으면 심혈관 건강 지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녹채는 카테킨, 특히 강력한 항산화제인 EGCG가 풍부하여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루에 녹차 2-3잔을 마시는 것을 권장하지만 식사 직후에 마시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피도 혈당 조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유익한 향신료입니다. 오트밀, 커피, 채 계피, 가루를 약간 첨가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음식 선택 외에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찌기, 삶기, 굽기, 볶기 같은 건강한 조리법을 사용하고 튀기거나 과도하게 가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과 설탕에 너무 의존하는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여 음식의 풍미를 더하십시오. 물 섭취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정상적인 혈액순환과 신진대사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에 레몬 한 조각이나 민트 잎을 넣어 풍미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께는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령을 들거나 저항밴드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저항성 운동은 근육량을 늘리고 기초 대사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이신 65살의 한 선생님은 3가지 질환을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으셨는데 저는 그분께 하루에 3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석 달 뒤 그분은 8kg을 감량했고 혈압은 160에 100에서 140에 80으로 떨어졌으며 혈당 조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운동하는 습관이 생겨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지셨습니다. 운동 시간도 중요합니다. 식후 한두 시간 후에 가볍게 걷는 것과 같은 운동을 하면 식후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목표로 하고 여러 날에 걸쳐 나누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항성 운동은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덤벨이나 저항밴드를 사용하거나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같은 맨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 또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 부족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 조절과 혈압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제 환자이신 59살의 신 선생님은 당뇨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상담 끝에 만성 불면증으로 하루에 4-5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 정하기, 좋은 수면 환경 만들기, 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 피하기 등 수면 개선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2달 뒤 선생님의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그에 따라 혈당 조절도 좋아졌습니다. 좋은 수면 습관에는 매일 밤 7-8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주말에도 일정한 취침 및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는 과식을 피하고 자기 전 1시간 동안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침실은 시원하고 조용하며 어두워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이 3가지 질환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장기간 높게 유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혈당과 혈압을 올립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배우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는 심호흡, 명상, 요가, 태극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 환자이신 61살의 임 선생님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을 가지고 계셨고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매일 10분씩 심호흡을 연습하도록 가르쳤고 석 달 뒤 혈압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사회활동과 취미생활도 중요합니다. 외로움과 우울감은 만성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반면 활발한 사회생활과 의미 있는 활동은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이는 결국 신체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취미를 기르며 가족 및 친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격려합니다. 이제 특별히 피해야 할 음식과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탄산음료, 과일 주스, 스포츠 음료를 포함한 설탕이 든 음료입니다. 이런 음료들은 다량의 첨가당을 함유하고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포만감을 주지 않아 과다 섭취하기 쉽습니다. 천연 주스라고 표시된 주스조차도 혈당 조절에 좋지 않은 과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도 가능한 한피해야 합니다. 이런 식품들은 다량의 나트륨, 방부제, 건강에 해로운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정제된 설탕과 디저트류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케이크, 과자, 사탕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만 아니라 염증을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정말 단 것이 먹고 싶다면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로 단맛을 낸 음식을 선택하거나 직접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은 건강에 해로운 지방과 칼로리가 많아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춤으로 심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비슷한 음식이 먹고 싶다면 굽거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수분과 염분 저류를 유발하여 혈압을 높입니다. 식탁용 소금 사용을 줄이는 것 외에도 가공식품에 숨겨진 나트륨에 주의해야 합니다. 간장, 조미료, 통조림, 냉동식품 등에는 모두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300mg 미만, 이상적으로는 1500mg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또한 엄격히 조절해야 합니다. 적당량의 레드와인이 심혈관에 일부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술은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칼로리가 많습니다. 술을 드신다면 남성은 하루 2잔 이하,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원칙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루 식단 예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견과류와 베리류를 곁들인 오트밀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귀리 반 컵을 조리한 후 아마씨 한 숟가락, 호두 한 줌, 그리고 블루베리를 약간 넣습니다. 이 아침 식사는 섬유질,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오랫동안 포만감을 주고 아침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또 다른 아침 식사로는 채소 오믈렛이 있습니다. 계란 2개로 오믈렛을 만들고 시금치, 토마토, 양파 같은 채소를 넣은 후 통밀빵 한 조각과 함께 드십시오. 이 아침 식사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채소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점심 식사로는 채소 샐러드를 곁들인 연어구이를 드실 수 있습니다. 약 110g의 연어구이에 IP채소, 토마토, 오이, 아보카도를 듬뿍 넣고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드레싱한 샐러드를 곁들입니다. 여기에 현미밥 반 공기를 함께 드십시오. 이 점심 식사는 양질의 단백질, 건강한 지방, 복합 탄수화물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점심 식사로는 두부 채소국과 통밀빵 한 조각이 있습니다. 두부와 콜리플라워, 당근, 양배추 등 다양한 채소를 넣고 끓인 국에 통밀빵 한 조각을 곁들여 드십시오. 이것은 칼로리는 낮지만 영양이 풍부한 선택입니다. 저녁 식사는 비교적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찐 닭가슴살과 구운 채소를 드실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에 허브와 향신료로 간을 하고 구운 브로콜리, 피망, 가지와 함께 드십시오.
이 저녁 식사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채소는 충분한 섬유질과 항산화제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저녁 식사로는 채소와 두부를 넣은 맑은 국에 현미밥을 약간 곁들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채소와 두부를 넣고 끓인 국에 현미밥 반 공기를 곁들여 드십시오. 이 저녁 식사는 가볍고 소화가 잘 되며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 아몬드 버터를 곁들인 사과 한 개, 또는 베리류를 넣은 무가당 요거트 한 컵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식들은 큰 혈당 변동 없이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음료는 물을 중심으로 드십시오. 녹차, 허브차, 레몬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설탕이 든 음료와 과도한 커피는 피하십시오. 이제 보충제 사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음식이 최고의 영양 공급원임을 강조하지만 특정 영양소의 경우 적절한 보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는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하며 특히 생선을 자주 먹지 않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고품질의 어유 보충제를 선택하고 매일 EPA와 DHA를 합쳐 1000에서 2000mg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타민 D 또한 혈당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며 특히 어르신들과 햇볕을 거의 쬐지 않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해 보시고 낮다면 적절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종종 간과되지만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혈당 조절과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P 채소, 견과류, 씨앗류가 마그네슘의 좋은 공급원이지만 식사로 섭취가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크롬은 혈당 조절에 유익한 또 다른 미네랄입니다. 인슐린의 작용을 강화하고 포도당 대사를 개선합니다. 통곡물, 고기, 채소에 크롬이 들어있지만 양이 많지 않아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과 전반적인 신진대사 건강에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내 세균 불균형은 인슐린 저항성 및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거트,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먹거나 고품질의 유산균 보충제를 선택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보충제든 시작하기 전에는 특히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어떻게 경과를 관찰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련 지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치료 효과를 이해하고 계획을 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지표에는 혈압, 혈당, 당화 혈색소,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습니다. 혈압은 매일 가급적 아침에 일어난 후와 밤에 자기 전 등 같은 시간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측정치보다는 혈압 수치의 변화 추이를 기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혈압 목표는 수축기 혈압 130, 이왕이 혈압 80 미만입니다. 혈당 측정은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 외에도 식후 혈당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은 데시리터당 140mg 미만이어야 합니다. 당화 혈색소는 지난 2~3달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반영하며 석 달에 한 번씩 검사하여 7% 미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검사에는 총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너 달에서 6달에 한 번씩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콜레스테롤은 데시리터당 200mg 미만, 나쁜 콜레스테롤은 100mg 미만, 좋은 콜레스테롤은 남성은 40 이상, 여성은 50 이상, 중성지방은 150mg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지표 외에도 다른 유용한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반응성 단백질은 몸의 염증 수치를 반영할 수 있고
인슐린 수치는 인슐린 저항성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심혈관 질환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체중과 허리둘레의 변화도 중요한 관찰 지표입니다. 체중이 크게 줄지 않더라도 허리둘레가 줄어드는 것은 내장 지방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신진대사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체중을 재고 한 달에 한 번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 환자이신 63살의 장 선생님은 이 수치들을 꾸준히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진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당화혈 색소는 8.2%에서 7.1%로 떨어졌고 체중은 6kg이 빠졌으며 허리둘레는 3인치나 줄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숫자들은 그분께 큰 격려가 되었고 건강한 생활을 계속 이어갈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를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실용적인 생활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식사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매주 시간을 내어 식단을 계획하고 재료를 준비하면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주말에 채소를 대량으로 씻고 다듬어 놓고 통곡물을 미리 조리해 두고 건강한 간식을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외식 전략도 중요합니다. 식당을 선택할 때는 건강한 메뉴가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주문할 때는 기름과 소금을 적게 넣고 채소를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하고 소스는 따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이 너무 많으면 절반은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식품 성분표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영양정보표에서 설탕, 나트륨, 트랜스 지방 함량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첨가당과 나트륨이 적고 트랜스 지방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건강 목표를 공유하고 그들의 지지와 격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모임이나 강좌에 참여하여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경험을 교류하십시오.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습관을 바꿀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십시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채소 섭취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둘째 주에는 정제당 섭취를 줄이기 시작하고 셋째 주에는 운동 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말입니다. 음식과 운동 일기를 쓰는 것은 자신의 습관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 섭취량은 과소평가하고 신체 활동량은 과대평가합니다. 자세한 기록은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흔한 어려움과 그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할 때 식욕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는 보통 몸이 새로운 식사 패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단백질과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인데 이 영양소들은 더 오래 지속되는 포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흔한 문제는 사회생활이나 모임에서의 식사입니다. 회식, 파티, 그리고 다른 모임에는 종종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선택지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행사에 가기 전에 건강한 음식을 미리 좀 드시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배고픔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임에서는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시고 다른 음식은 적당히 즐기시면 됩니다. 시간 부족은 또 다른 흔한 핑계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건강에 대한 투자입니다. 주말을 이용해 대량으로 준비하거나 슬로우 쿠커나 압력솥을 사용해 요리 시간을 절약하고 간단하고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많은 분들의 걱정거리입니다. 건강하게 먹는 것이 반드시 더 비싼 것은 아니며 핵심은 현명하게 장을 보는 것입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고 냉동 채소를 구입하고
통곡물과 콩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외식 횟수를 줄이면 모두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기부족은 장기적으로 실천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성공을 축하하며 운동에서 즐거움을 찾고 운동 종류를 다양하게 하여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작은 변화는 더 나은 건강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기 위해 성공 사례 하나를 더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 환자이신 69살의 조 선생님은 5년 전에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상태가 심각하여 여러 약을 복용해야 했고 자주 피곤하고 우울해 하셨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한 후 조 선생님은 식단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탄수화물 계산법을 배우고 채소와 단백질 섭취를 늘렸으며 가공식품 섭취를 줄였습니다. 동시에 하루에 30분씩 걷기 시작했고 점차 60분으로 늘려나갔습니다. 1년 후 조 선생님의 모든 수치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당화혈 색소는 9.5%에서 6.8%로 떨어졌고 혈압은 180에 110에서 135에 85로 내려갔으며 총 콜레스테롤은 320에서 200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고 삶의 즐거움을 되찾으셨다는 점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조 선생님의 약 복용량은 처음보다 70%나 줄었고 신체 상태는 5년 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분은 종종 다른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제가 했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몸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보통 눈에 띄는 개선을 보려면 서너 달에서 6달 정도 걸립니다. 둘째, 꾸준함을 유지하십시오. 가끔 한 번의 일탈이 모든 노력을 망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건강한 습관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0번 중에 8번은 건강한 습관을 지키고 나머지 2번 정도는 자신에게 여유를 주는 팔대, 이 법칙이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모든 사람의 몸, 생활 환경, 선호도는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넷째, 전문가의 지도를 구하십시오. 이러한 일반적인 권장사항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므로 의사, 영양사 또는 다른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째, 숫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집중하십시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지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느끼는가입니다. 에너지가 더 넘치십니까? 잠을 더 잘 주무십니까? 기분이 더 좋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건강이 개선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는 만성질환이지만 통제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여러분은 건강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질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즐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강한 선택은 미래의 자신을 위한 투자이며 모든 작은 변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떻든 나이가 몇이든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과 관리를 제공하면
몸은 건강과 활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필요할 만한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